다른 방송에선 들을 수 없는 방송 제작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에필로그 Y 시간입니다. 쏟아지는 정치 이슈, 한눈에 보는 방법 없을까요? 오늘은 명쾌한 설명으로 정치 현안을 풀어내는 YTN 추은호 해설위원을 만나봅니다. 딱딱할 것 같다고 예상하신다면 채널 돌리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양한 소식을 다루는 뉴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 바로 정치 뉴스죠. YTN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 뉴스를 소화해내고 있는데요.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뉴스큐 시간. 추은호 해설위원의 빈틈없는 설명으로 더욱 풍성한 정치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베테랑의 기운이 느껴지는 대담, 이제는 긴장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방송은요, 항상 어렵습니다. 생방송은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살얼음을 걷듯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마치면은요, 한숨 휴 하고 내쉽니다. 그렇게 안도합니다. 이번 주 에필로그 Y 시간,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네, 해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항상 TV로는 좀 정치 대담에서 많이 뵙다가 이렇게 좀 부드러운 자리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날카로운 그런 모습보다는 좀 편안한 그런 뒷이야기를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저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어떻게 출연하게 된지 아시나요? 이야기는 제가 제대로 듣지는 못했고요. 앞서 저희가 이승훈 기자, 국제부 이승훈 기자가 출연을 했었거든요. 나오시고 나서 그렇게 해설위원님을 강력 추천했다고 들었어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이승훈 기자와는 오랫동안 같이 같은 부서에서 여러 번 근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를 추천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지금 뉴스큐 시간에서 주로 정치 대담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언제부터 좀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해설위원으로 뉴스 평론을 하기 시작한 것이 한 2015년, 네. 한 7년 전 정도 됩니다. 저는 원래 정치부에서 취재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정치부장까지 했으니까 네. 거의 기자 생활 대부분을 정치부에서 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회, 청와대 다 이렇게 취재를 했고, 그래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익숙합니다. 하지만은 생방송에 출연을 해서 정치 현안을 또 시청자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하고 풀어주는 것은 또 다른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만 한 7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기자일 때 현장에서 취재하실 때랑 스튜디오에서 대담하실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그 취재 기자의 역할은 그날 발생하는 정치 현장에서 뉴스를 이렇게 취재해서 제작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뭐냐면은 하루하루 일에 매몰된다라는 거죠. 네. 나무를 보고 숲을 잘 못 보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해설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숲을 보는 능력들, 네. 뉴스의 맥락을 짚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는 과정들이 저는 굉장히 소중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걸 어떻게 쉽게 전달했느냐, 이것이 이제 저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치부 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밑에 정치부 후배들이 많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요즘은 그 과거 사례 이런 것들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찾아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래도 정치부 생활을 하는 기자들한테 제가 만나면은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헌법을 열심히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 현안에 대한 절반의 답이 헌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열심히 보면은 정치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2015년부터 해설위원으로 이제 정치 대담을 하시면서 많은 앵커나 출연자분들과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혹시 좀 잘 맞는 짝꿍이 있나요? 앵커 경우에는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뭐냐면은 출연자들의 대답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네. 앵커들이 있는 거 하면은, 또 다른 한 부류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앵커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 그러니까 출연자의 대답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그런 앵커를 선호합니다. 그럼 분위기로는 약간 좀 부드러운 쪽을 선호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뉴스큐를 오래 했던 김영수 앵커, 네. 지금 이제 다른 프로를 맡지만 김영수 앵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청자의 대답을 잘 이끌어내는 그런 앵커고요. 또 호준석 앵커도
만만치 않게 잘합니다. 제가 좀 보고 배워야 할 것 같은 그런 선배들이시네요. 그럼 혼자 출연하실 때도 있고 이렇게 패널분들이 두 분이 출연하실 때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 차이가 있으신가요, 하실 때? 일정이 일단 있습니다. 혼자 출연할 때는 많으면 20분, 30분을 앵커와 이렇게 계속 주고받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데 숨이 가쁠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들이 나오면은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이서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대답할 때 제가 생각할 여유가 있죠. 그리고 숨을 고를 여유가 있고 그래서 편하기는 한데 반면에 그분과 저의 견해가 다를 때 그럴 때 그래도 제 입장은 이야기해야 되니까 상대방을 기분 안 나쁘게 하면서 어떻게 반대 의견을 하는지 그 부분이 좀 기술이고 또 어려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치 대담 특성을 좀 살펴보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자기 견해 이런 주장에 좀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해야 하지만 그럴 때 좀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일단 출연자가 정당을 대표해서 나온 분이라면 자기 주장, 자기 정치적 견해를 강하게 피력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저는 언론인이고 언론인의 가장 큰 덕목은 중립적 관찰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 관찰자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말자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그 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네. 어떤 형태의 정치 모임 또 시위 현장 이런 데는 가지 않는다. 취재 목적 이외에는. 그리고 어떤 형태의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서명한다라든가 입장 표명하는 것은 저는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저희 개인적으로 지켜오고 있는 그 과정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 네. 중립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스스로 항상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은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론을 하시고 해설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기준을 어디에 잡고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 걸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기 양심입니다. 양심과 또 국민 눈높이로 대변되는 상식의 수준에 맞춰서 접근하면 되는 것 같고요. 또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제가 역사를 대학 때 전공했는데 과거 역사의 교훈을 네. 내세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자료도 많이 찾아보시겠어요? 제가 평론할 때 주로 많이 인용하는 것이 옛날 사례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특히 한국 정치사에서 YS 때, DJ 때 어땠다, 박정희 때 어땠다, 전두환 때 어땠다 이런 사례들을 언급을 하면은 지금 사안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현안을 풀어줄 때 고사성어를 가지고 풀어주는 그런 작업들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사안을 쉽고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럼 이렇게 고사성어를 말씀해 주신다거나 좀 쉽게 얘기하시는 게 강점인 것 같은데 또 다른 강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선 과정에서 많이 언급을 했는데 여론조사를 보는 시각.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보통 방송사들이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은 여론조사 전문가한테 맡겨왔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네. 저는 끊임없이 여론조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은 이 시점에서는 함정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언급해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만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대담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셨을 테지만 그래도 나를 좀 당황하게 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제일 당황했던 게 이제 그 사람 이름이나 수치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내가 외워놨는데 네.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순간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연할 때 메모를 해두는데 네. 그래도 제대로 안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람 이름을 잘못 말하면은 참 망신이고 또 그 개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넘어가세요? 그럴 때 대충 얼버무립니다. 아니면은 앵커가 옆에서 도와주기나 정정해주면은 오히려 상당히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럼 반대로 좀 기억에 남는 대담도 있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대담이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돌아가셨을 때가 일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네. 저도 집에서 자고 있다가 급히 호출받고 회사에 와서 출연을 했는데 편집부 또 앵커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출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당시에 벌어졌던 역사적 사건들, 에피소드들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준석 앵커랑 둘이 스튜디오에 앉아서 몇 시간을 일요일 아침까지 대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시청자 센터에 보면 좀 해설위원님 대담에 관한 다양한 시청자 반응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거 좀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시청자는 고객이다. 네. 고객이 하시는 말씀, 또 고객의 불만, 고객들의 격려는 저도 이 YTN의 한 종사자로서 열심히 찾아뵙고 그것을 나의 방송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거기에 너무 휩싸이다 보면은 또 이렇게 제 중심을 잃는 경우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런 격려, 불만 여기에 일일이 제가 찾아뵙고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 도리인 건 알지만은 그러지 못한 점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설위원님의 대담을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주면 좋을까요? 한국 정치 현안이 참 호불호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인물,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제가 하는 방송이 누구를 편들지 않고 또 누구를 옹호하지 않더라도 그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우리 국민의 상식에 맞는 언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렵고 복잡한 정치 이슈도 해설위원님만의 그 특색 있는 평론을 만나면 알기 쉽게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오늘 말씀하신 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해설 계속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